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미인형? 인형? 당신의 이상형?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묻던 시절에서 MBTI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게 국룰이 된 요즘. 4가지 유형으로만 분류되던 각자의 성향들이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혈액형, MBTI 검사 없이도 자신과 상대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고전적이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바로 이상형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사람,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사람 등등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내 마음속 완벽한 사람 유형. 오늘은 청춘인들의 그 특이하고도 특별한 이상형을 알아보며 숨겨져 있던 취향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유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은요. 6기의 매력적인 뉴페이스 3분입니다. 쿵야님, 오웅님, 디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론만큼은 연애 박사인 쿵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형 덕목 중에 다정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오옹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진두보 이 4글자로 제 이상형 총 요약 가능한 디아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패널 지원 경쟁력이 상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상형 토크를 하러 오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 무엇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들 풀고 싶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만 해도 이상형 토크? 저 방송 내가 꼭 나가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상형 토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상형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쿵야님 이상형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우선 키가 큰 사람이 좋아요. 제가 키가 168인데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10cm 정도는 차이가 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키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제가 예전에 농구부 기자를 했는데 농구 선수들을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키 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 뭔가 건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어깨 넓은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선하고 청순한 외모를 좋아해요. 완전 부드러운 인상이 아니더라도 웃을 때 뭔가 확 귀여워지면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공감해요. 맞아요. 너무 좋네. 저도 사실 키 큰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그쵸. 사실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중요한 덕목이죠. 옛날부터 저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을 좋아했어요. 저도 쿵얌님이랑 이유가 좀 비슷한데 저는 학생 때부터 키가 작지 않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그때 키가 지금과 같은 165였거든요. 모델 배우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족, 친인척 중에 얼굴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서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 큰 키를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을 보자마자 제가 반해버렸었어요. 네. 그때부터 키주키사 인생을 걸었었죠.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 친구에게 막 부끄러워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짝이 되었을 땐 몇 마디 섞어보겠다고 학교 가는 날만 기다리고 그랬었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갑자기 떨려요. 완전. 하지만 그 친구가 학년 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선 바로 마음을 접었어요. 저는 안 될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진짜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큰 키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냥 키라고 항상 외쳤었죠.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두 분처럼 피지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네. 제 친구들만 해도 무조건 자기보다 몇 센치는 커야 된다.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기준도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키가 큰 편에 속해요. 뭐 보시다시피 큰데 그래서 오웅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실 어디 가서도 큰 편에 속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항상 컸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당연히 키 큰 사람이 편했고 또 저희 집 가족들도 다 커서 사실 키가 큰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밖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형의 기준을 조금 낮춘 경향이 있다. 맞아요. 또 요즘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 맞다. 그래서 그런지 키 큰 사람이 은근 또 찾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얼굴과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다 다르게 생기셨거든요. 키도 제각각, 얼굴도 제각각.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외적으로 정해진 이상형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2가지가 생겼어요. 최근에? 뭐죠?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랫배에 살이 없어야 돼요. 오. 이게 어쩌다 생기게 된 거냐면 네. 남자 연예인 분들 중에 상의를 탈의하고 화보를 찍은 분을 몇 번 봤는데 다들 아랫배 쪽에 살이 없고 스킨이 정말 얇더라고요. 약간 체지방이 한 자릿수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알죠. 네. 그게 진짜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랫배를 한번 확 치면은 딱딱할 것 같은 느낌. 아, 어떤 이상형이에요, 디아님? 어떤 연예인이에요?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이제 궁금한데.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건 이제 외적 이상형일 뿐이고, 저는 사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계속해서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사는 내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막 제가 다 뿌듯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 해명은 아니죠? 아니죠. 진심입니다. 맞아요. 사실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상형과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 저의 이상형은 이상형으로만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연애에 있어서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표정이나 가치관, 대화하는 태도들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하여 성장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성격이 좋고 잘 맞으면 잘생겨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맞아요. 진짜. 진짜로. 그쵸. 진짜 성격이 많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키가 크니까 사실 주변인들은 당연히 제가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알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전혀 아니에요, 사실. 오. 제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사람들 보면 정말 거의 다 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키 작은 사람이 이상형이 아니거든요? 뭐죠? 뭐 포켓남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완전 막, 포켓남은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귀엽고, 눈웃음 치고, 하얗고, 누가 봐도 쟤 진짜 귀엽다. 약간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귀염성 있고 착해가지고 막 그런 챙겨주고 싶은 좀 모성애를 자극하는 약간 보호 본능 자극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여운 사람 치고 키가 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 키보다 귀여움을 택한 파에 속하죠.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외적인 것보단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좋아하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완전 매력. 매력. 그 귀여운 매력? 커여운 매력? 저도 앞에서 말했듯이 확 귀여움이 오는 사람이 좋은데 정말 사람이 잘생기거나 예뻐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귀여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끝이래요. 귀여워 보이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귀여움이 본체에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눈웃음 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웃을 때 눈이 아예 사라지거나 반달 모양이 되는 게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해사하게 웃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그 사람 웃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막 쫙 씻겨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 없어요, 주변에. 진짜 웃는 거 쉽지 않죠. 웃는 게 이쁜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그 반달눈. 반달눈. 진짜 미쳐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느껴져요. 말 안 했는데 아직. 제가 그 혹시 B2B의 이면식 알죠. 아시나요? 알죠. 네, B2B 이면식과 정세훈을 좋아했었거든요. 저 진짜 정세훈 짱 진짜요? 좋아해요. 진짜요? 마지막 원픽? 당연하죠. 근데 제가 정말 그 눈웃음, 둘 다 눈웃음의 대명사인 연예인들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죠. 귀엽잖아요. 네, 그 순둥순둥. 그쵸. 그 눈웃음 보고 진짜 저 사람을 가져야겠다. 가져야겠어. 소유욕까지. 싶었어요, 진짜로. 아, 저 혹시 한 명만 추가해도 될까요? 그 당연하죠. 사심을 담아 몬스타엑스의 유기현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떠. 아, 네. 그 사람 사실 정말. 진짜 가득 담겼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첫사랑 그도 눈웃음 때문에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핑크편에 나왔던 그분인가요?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고 제 첫사랑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눈웃음이 귀여우셨어요. 그럼 혹시 다들 좀 특이한데 나 이상형 이런 거 본다.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킬레스건이 멋있는 사람, 뭐 보조개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처럼 전 사실 되게 많은데 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껴두고 정말 대표적인 이상형을 하나 아까 말하긴 했거든요. 네. 다들 어떠신지. 뭐 다들 숨겨놓은 이상형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저 네, 있죠. 우선 저는 되게 별거 아니긴 한데 식당 갈 때 예약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오, 신기하다. 처음 들어봐요. J 남성? 맞아요. MBTI가 끝이 J로 끝나는 남자가 좋은데 제가 사실 MBTI가 P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즉흥적인 스타일이라 예약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저보다 더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이지 않을까?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설레요. 아, 약간 철두철미한 사람 좋아하시는 맞아요. 저의 단점을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기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원래 사람은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린대요. 성격은 어느 정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야 되긴 하지만 그죠. 이제 저의 단점은 좀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진짜 쿵냐님이 딱 원하는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완벽한 사람. 제가 좀 약간 대충 해 이런 스타일이라 저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양말색을 굉장히 유심하게 봤었는데요. 양말색을 봤어요. 되게 다들 특이하다고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무조건 흰 양말. 흰 양말. 저 검정 양말을 신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오늘 회색 양말 신었는데. 회색이요? 회색이 괜찮아요. 검정이랑 흰색의 중간이니까. 근데 또 제가 특이하게 뿔테 안경을 쓴 사람도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약간 강인한 느낌을 주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까칠해 보여서. 까칠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약간 좀 쫄고 예전에 꽈팅 나갔을 때도 뿔테 안경을 쓰고 나오셨는데 좀 무서웠어요. 저도 어떻게.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웬만해서 렌즈를 꼈으면 좋겠고 또 막 흰 티에 연한 청바지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 클래식이죠. 흰색 청바지. 맞아요. 댄디남. 댄디남. 이렇게 이상형은 그래도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었답니다. 이렇게. 더 말할 수 있지만 그만해야겠죠. 여기까지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통 터치를 한번 넘겨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호불호 확실한 사람이 좋아요. 약간 좋고 싫음이 명확한 사람. 취향이 뚜렷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호불호를 가장한 폭력은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트 초코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질문을 하면은 민트 초코 극호파한테 사람들이 민트 초코 좋아하면 치약이나 먹어라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해. 그거는 전 싫어요. 자기가 취향이 또렷한 만큼 다른 사람 취향도 존중해줄 수 있는 게 디폴트로 깔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융통성. 내로남불 안 돼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게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정해. 그냥 넘어가거든요. 다정이죠. 다정이. 그래서 말투나 단어 선정이 스윗한 사람, 또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말을 하면은 아주 그냥 호감이 쭉쭉 상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는 이상형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한데 왜 만나다 보면서 알게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이제 젓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세가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오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님이 좀 되게 다정하고 좀 바른 이미지라서. 아, 맞아요? 그래서 본인을 닮은 사람을 맞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엔 쿠키 방송의 묘미죠? 이상형에 관련해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아까 외적인 이상형보다 결국 내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외면이 이상형인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대 이상형이 아닌데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중 선택하자면? 희아님? 네. 저는 이상형이 아닌데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골랐어요. 왜 그랬냐면 제 쌍둥이 언니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맘대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라디오는 못 듣게 해야겠네. 그 연애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연애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요. 외적인 이상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다정하고 무던한 사람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중요하죠.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 쿵떡하고 잘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타협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진짜 무조건 후자. 아무리 외적인 요소가 이상형이라고 한들 연애는 외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한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매력적이지만 성격이 안 맞는다면 금방 헤어짐을 고려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애를 한다는 건 외적인 요소가 이상형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격이 맞는다면 정말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 성격이 잘 맞는 연애는 진짜 생각만 해도 얼른 대화하고 많은 추억 쌓고 싶고 막 꽁냥꽁냥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두 분과 좀 반대인데요. 많이 어째서. 진짜 너무나도 외적으로 완벽한데 이상형이다? 그러면 제가 제 성격을 바꾸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서 네, 제 성격을 바꾸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또 외적인 이상형이 그게 정말 큽니다. 맞아요. 그쵸, 어쩔 수가 맞긴 해요. 없어요. 네, 무시 못해요. 맞아요. 근데 아니 뭘 해도 좋은데 어떡합니까? 맞아요. 저와 맞지 않는 그 성격마저도 이상형의 일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맞춰가겠습니다. 이상형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맞아요. 성격자 때문에 싸워도 얼굴 보고 화가 풀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맞아요. 저 맞아요. 되게 웃긴 얘기를 봤는데 결혼한 부부 사이인데 네. 그 남편분이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양말을 막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는데 그걸 아내분이 치우면서 딱 양말을 주우면서 남편 얼굴을 보면 화가 사르르 풀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저도 잘생겨서 봤어요. 그래서 봤죠. 아 진짜 너무 그 웃겼어요. 궁금해 뭔가. 그러니까 근데 어떤 용안을 가지신 그러니까 분이길래. 얼마나 용안이시길래.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의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매일 꾸미고 다니는데 편안한 모습을 봤을 때, 네, 매일 편하게 다니는데 꾸미고 다니는 모습 봤을 때, 이제 전자는 맨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꾹꾹꾹 정장에 구두, 머리도 정갈하게 만져진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회색 후드 모자 쓰고 비누 냄새 나고 그런 느낌이고 후자는 이제 후리하게 추리닝 입는 모습만 보다가 정장 딱 맞춰 입고 스킨 냄새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언제가 더 설레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전자요. 네, 일단 매일 꾸미고 다니는 것부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꾸준하고 또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편안하게 입고 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반전이라 너무 좋아요. 또 은근 귀여워 보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약간 긴장되어 있고 자신만의 선이 있는 사람이 내가 좀 편해졌다는 듯이 자신의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저도 더 마음을 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얼굴이 얼마나 자기 취향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꾸미고 다니다가 편안한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그게 도우너예요. 도우너 알죠, 여러분? 도우너야, 갑자기. 도우너. 매일 편하게 다니다가 꾸미고 다니는 모습을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얼굴이 차은우예요. 어때요? 말해봐요. 이상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취향이. 아니. 근데 편안하게 나올 때 응. 예를 들어 막 데이트를 하는데 편안하게 나왔어. 근데 그걸 나는 오늘 좀 데이트한다고 꾸미고 나왔는데 이분은 편안하게 나오면 좀 맞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얼굴이 차은우예요. 약간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서운해요. 아, 진짜요? 네. 아까 얼굴이면 아까 얼굴 잘생기면 뭐든 다 용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든 용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예쁘게 제가 하고 나왔으면 똑같이 예쁘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긴 은근, 해요. 그쵸. 저도 이제 길 가다 많이 보거든요. 그 옷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커플들을. 그럼 풍냐님은 그럼 전자에 해당하시나요? 그럼요. 그렇구나. 네. 저는 매일 꾸미고 다니는데 편안한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때 뭔가 근육이 보이고 어깨가 넓고 그러면 너무 설렐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상형 조건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운동 간다고 편한 옷을 입었는데 몸이 좋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렌다. 그러니까. 너무 설렌다. 이번에도 진짜 치열하다, 우리. 그럼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연애에 있어서 사실 이만한 고민이 없죠. 늘 뭐가 맞나 생각하게 되는 대표 밸런스 게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둘 다 중요하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편리하다. 근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못지않게 제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랑을 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날 좋아하지 않는 법칙 아시죠? 알죠. 옛날에는 그냥 넘겼던 말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건 정말 기적 같아요. 맞아요. 저는 둘 중 고르자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럼 오웅님은요? 그쵸.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는 온 세상이 저를 도와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부터 큰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만약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제가 먼저 다가갈 거냐 아니면 다가오는 사람과의 만남을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갈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연애까지 가려면 들켜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가지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웅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강해야지 제가 관계를 더 불태울 열정이 생길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정말 다들 확고한 이상형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치열한 밸런스 게임이었네요. 모두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내 이상형이다 싶었던 캐릭터는 없었나요? 있었죠. 저는 이상형이 되게 자주 휙휙 바뀌는 스타일이라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이상형이 새롭게 갱신되거든요.
저는 최근에는 넷플릭스 연애 프로그램이죠. 19, 20의 평석군이 제 마음에 안착했습니다. 아시나요? 유튜브로 잠깐 봤었는데. 정말요? 네. 약간 못소리라더니 그냥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플러팅인 19살의 청년. 너무 하얗고 귀엽고 아기같이 생겨서 딱 제 이상형이죠.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다정함, 그 행동 하나하나가 뽀짝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2주를 알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회의할 때도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심을 도대체 또. 누구지?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로맨스 콘텐츠 속 이상형은 누군가요? 저도 사실 유부님처럼 로맨스 콘텐츠 속의 이상형이 볼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드라마 도깨비를 보고 공유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글로리를 보고 이도현으로 바뀌었어요. 이도현. 잘생겨서 너무 잘생겼어. 웃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웃는 게 너무 예뻐요. 그렇죠. 유예요, 유. 맞아. 극 중 공유와 이도현의 공통점이 있다면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인상으로 잘생겼다는 점과 자신의 애인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제 실제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부드러운 인상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꼭 다 부드러운 인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큰 도움을 받은 적도 딱히 없고요. 역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실제 연애랑은 다른가 봐요. 맞아요. 실제 연애랑 이상형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말 그대로 이상형일 뿐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멜로가 체질의 손범수 캐릭터와 그에 우리는 최웅 캐릭터를 섞은 모습이 제 이상형이에요. 너무 좋다. 근데 먼저 손범수 캐릭터는 말에 재치가 있어요. 감독이란 직업에 걸맞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말도 잘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서 이제 말 잘하는 거. 맞아요. 얄밉기도 한데 맞아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또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또 유머러스한 매력으로 상대가 지쳐있을 때 막 옆에서 좀 응원해주고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채웅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중한 모습을 가진 인물로서 제 이상형이에요. 네. 아침에 일이 끝나고 여자친구가 막 보고파서 회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집 앞까지 기다리고 상대와 재우 너처럼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면서 자신은 상대를 예측한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채용. 이러니 어떻게 안 반하겠어요. 진짜로. 이 두 캐릭터의 매력을 섞은 사람 찾아요. 본인이 오홍님의 이상형이다 하시는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청춘 PD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25, 21의 백이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백이진은 저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딱 눈에 띄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백이진이 하는 대사나 생각이 다 제 생각이랑 같아서 여주인공보다 남주인공에 더 몰입해서 본 첫 드라마거든요. 백이진이 희도한테 반한 이유가 희도가 꿈을 꾸는 모습이 반짝이고 또 그 모습 때문에 자기도 더 발전하고 싶은 좋은 욕심을 키워줘서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제 이상형이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상대방한테 볼 때 설레서 그래서 백이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근데 디아님이 그런 성격이면 저도 디아님한테 설렐 것 같아요. 플러팅 바로. 이렇게 또 연인을 이렇게 또 러브라인이. 뭔가 앞에서 다들 말해주셨던 각자만의 이상형을 현실판으로 본 것 같은 기분인데요. 저도 이제 우리 청춘이들의 소나무 같은 이상형 확실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상형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상형학 개론을 펼쳐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쵸? 네. 사실 더 하고 싶어요. 영국의 한 수학 천재가 살면서 이상형과 만날 확률은 28만 5천 분의 1이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거의 0.0000034%의 확률인 거죠. 외계인을 만날 확률이 0.0000003%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희박한 확률일수록 더 기대하게 되는 건 왜 때문일까요? 비록 1%의 오렌지 농축액이 들어갔을 뿐이지만 계속해서 달콤한 오렌지 주스의 맛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걸까요? 속는 셈치고 넘어갔을 때 예상치도 못하게 마주하는 우연이 더 기분 좋은 법이니까요. 그치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연은 가까이에 있고 운명은 언제나처럼 장난치길 좋아하니까요. 내일은 원래 다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치도 못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뜻하지 않은 발견들이 내일의 여러분을 웃음 짓게 만들길 바라며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MC 유부, 쿵야, 옹, 디아였습니다. 안녕.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